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 긴장감과 제조업 약세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인, 방산, 유가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은 국제 유가의 하락 등 공급층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중동 사태 관련해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1일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격과 관련해 미군의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미편입 종목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현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중동 긴장감이랑 제조업 약세로 좀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연휴 앞두고 하락세였다가 지금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약세가 보이는데 알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오늘 대규모 매도세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풀어낸 매도와 어떤 그 선물도 마찬가지 현재 외국인은 매도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올 초의 방향성이 징검다리 휴일이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내포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 부분들은 현재 중동 리스크 부분들은 일회성 악재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자체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쉬어가는 길목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어떤 단기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의 장기 차트로 한번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우존스는 장기 추세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단선에서 약간 고비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지수의 흐름들이 8월 5일 날 저점을 보이고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죠.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클 21선을 지지받고 가는 사이클이 이렇게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3일 정도 됐습니다. 보통 최소 이제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약간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영업 거래일로는 봤을 때는 약 20일 정도가 좀 되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은 20일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아직 좀 약간 길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도 약간 조정이 약간 진행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의 흐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장기 추세선을 보면은 제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거는 언더슈팅이 좀 돼서 좀 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가지고 한번 형성을 이제 보면은 한번 일시적으로 언더슈팅이 일어났고 상승과 조정,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 부분들을 확대를 좀 해봐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전개가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조정으로 약간 멈춰줄 확률이 많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이틀, 그러니까 이틀 정도.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강세 부분, 오늘까지 한 4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만 약세를 보여주면은 주말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 좀 오늘 좀 약세로 약간 돌아섰습니다. 이제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추세선으로 보면은 살짝 못 미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시적인 눌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듭을 좀 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고점에서 1, 2, 3, 4 오늘이 이제 4일째인데 현재 주말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현재 21선 찍고 반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발 모멘텀, 중국 현재 상해 종합 지수가 연휴 기간 때문에 지금은 열리지 않지만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미국발 비컷 그다음에 중국발 현재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 맞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간 한탄강을 한참 건너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금투세 위에도 거의 마감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뭐 좋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서 오늘 전체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군 중에서 셀루메드, 현재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라는 종목은 과거에 제가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주사제형 PV 식재, 무세포 동정진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제 세포에서 DNA를 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정진피를 주사제형으로 했을 때는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물론 셀루메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뭐 비슷한 약물을 제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지만 셀루메드는 이런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느껴졌다시피 20일 주기 사이클 또는 21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튀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뭐 섹터 쪽에서는 이제 의료 AI 쪽으로 이제 잡혀주는데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현재 보시면은 이 이제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이 뭐 점상이 같습니다. 알다시피 빗썸 현재 나스닥 상장 추진
한다 해서 이쪽 관련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T사이언티픽은 모바일 쿠폰 뭐 이쪽 부분의 어떤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겸사겸사 오늘 뭐 점상이 좀 시총이 워낙 가벼우니까 점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라이콤 부분들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섹타주로 보면은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런 종목이 대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알다시피 이제 로보택시에 관련된 출시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라이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커넥트카가 유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증폭기, 송수신기 이런 이제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오늘 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라이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후발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군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넥스트 칩, SOS 랩 이런 부분들, 또 모트렉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칩셋,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살펴보면은 SOS 랩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알다시피 이름에서도 레이더가 들어가죠. 3D 개념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구현하는 어떤 신기술에 대한 자율주행 인식 센서.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주변 사물을 잘 보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카메라 대수든 이런 거든 추가적인 장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다지고 행보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레이더, 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섹타주 부분들의 라이다 쪽 부분은 SOS 랩 이 부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은 뭐 소강 상태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빠졌던 부분인데 여기서 에너지 비축을 보이다가 수란매를 한번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 랩 이런 부분들도 직접 자율주행 인식 센서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원적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i3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고급 차량에는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겠죠. 계속해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휴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네요. 휴림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 통신 장비,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들,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 약간 돋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5G 쪽, 통신 쪽, 커넥티드 카가 대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서진 시스템이 나름대로는 어떤 대장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ES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그다음에 통신 부품, 뭐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어떤 것들을 좀 제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우량주 쪽으로 보시면은 서진 시스템이 거의 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 8%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맥스트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맥스트란 종목은 사실 현재 AR 글래스가 이제 상용화됐을 때 AR 글래스에 대한 컨텐츠 부족이 있으면은 누가 안경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죠. 돌아다니면서 또는 여러 가지 상가 또 지하상가, 매장 여러 가지 어떤 공간 정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여기를 컨텐츠를 제공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AR 관련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툴을 만들고 또 쉽게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하는 툴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는 업체가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AR 글래스의 절대적인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매출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상용화가 서서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맥스트가 뒤늦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오늘 상승하다 크게 밀렸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또 시총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 몇 개를 해두고 맥스트를 꼭 지켜보시고 또 하루나 이틀 좀 빠지면은 뭐 오늘 장대 양봉이 절반 정도 빠지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현재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일 단조 오늘 한일 단조도 제가 이제 방산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조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요새 이 대형 이제 방산주가 아니라 이제 중소형 방산주, S&T중공업이나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일 단조가 현재 굉장히 크게 급등하다 조정을 보이는데 장중 조정이기 때문에 윗골이 감싸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방산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현재 한일 단조, STX 엔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소형주로 약간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중소형주로 약간 두각을 보이는 STX 엔진도 STX 엔진을 한번 봐볼까요? 자, STX 엔진 자 이중 눌림목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방산뿐만 아니라 현재 그 방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중공업 엔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STS 엔진 현재 조선 엔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하락세였다가 현재는 반등하려는 모습입니다. 연휴 앞두고 오늘은 방어적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상화폐, 방산 그리고 유가 중심으로 시장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 관련인데요. 오늘 코인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빗썸이 미국의 상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방산도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이 참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방산주와 유가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이 휴일인데도 오늘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중국 경기부양 정책의 ETF가 활발, 주간 수익률 1위, 5위를 싹쓸이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뭐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 또는 중국과 연관된 내수 종목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로 이야기했지만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005년, 2015년, 2025년 10년마다 경기 부양을 실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알다시피 중국은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부양을 거의 사활을 걸고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증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약간 용솟음 칠 수가 있다. 미국 피컷 사이클하고 맞아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시장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탈 신소재 물론 흥성그룹이나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 숨어 있는 종목이죠. 요거는 뭐 중국계 지주회사 또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 이제 우회 상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흑연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핀 상용화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상당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탈 신소재를 잘 보시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데 크리스탈 신소재 장대 양봉 숨고르기 일주일 정도 숨고르기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떠주면은 한 번 더 순환매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는 하루짜리, 그야말로 하루짜리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슈는 좀 하루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며칠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빗썸이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한다. 물론 일회성 일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빗썸에 대한 어떤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로드맵 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그 업비트하고 쌍벽을 거의 2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사이언티픽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등주로서의 종목이 위지트라는 종목인데 위지트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빗썸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갭상승 조정이죠. 한 절반 정도 조정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가상화폐 이제 부분들이 내년에 올해 연말에 CBDC 어떤 출범 대규모 테스트도 있죠. 내년에 이제 정식 발행하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있고 AR 글래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란이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추가 보복 없으면 끝낼 거, 이제 응징의 차원에서 했는데 상대방이 반발하면은 더 큰 반발을 하겠다 하는 건데, 현재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보복을 이제 경고를 좀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로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아이언돔이 워낙 잘 설치가 돼 있고, 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중동 제가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중동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유럽 있고 흑해 있고 한데, 여기서 이란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쏘게 되면은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됩니다. 서너 시간 되죠. 그 동안에 뭡니까? 항공기, 그다음에 소음속 제트기 또는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격추가 되죠. 몇 시간씩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는 경미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마찰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굉장히 확대가 좀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확전 어떤 추세로 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100년을 주기로 환산을 했을 때, 지난 1900년 초에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죠.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는 과정이 2020년, 30년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호황이 일어났고요. 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죠.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고, 지금 현재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하고 싸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 요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전쟁이 약간 터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방산 부분들은 성장 산업이 이제 분명하고,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주가는 날아갔습니다. 전쟁이 터지더라도 현재 세계 경제는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LG 넥스원 부분이 약간 대장주. 이번에 어떤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도 좀 있지만은 청궁투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LG 넥스원 이 부분인데, 한번 크게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슈가 계속해서 좀 타올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LG 넥스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 그다음에 글로벌 HBM의 시장의 파장 효과, 이것 때문에 좀 난리 났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기존에 뉴스를 보시면은 H200이 이제 탑재되는 H200을 공급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엔비디아는 기존의 A100, 그다음에 현재 200, 그다음에 그보다 성능이 좋은 H100, 그다음에 H200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보다 성능이 훨씬 낮은 H20을 현재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거부를 좀 했죠. 근데 말로만 거부를 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단순히 HBM만 현재 성능의 어떤 실제 필요하면은 HBM만 성능이 좋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걸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서로 어디 업체에서 어떤 에서 이보다 더 능가하는 또 비슷한 성능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엄포에 이제 불과하다. 물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선 독자적으로 CPU, GPU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별도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파운드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만 TSMC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또 파운드리에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에 그다음에 HBM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좀 후발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위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내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때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반도체 시리즈로 하는 건데 시리즈 계속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관련된 부분들, 이제 가상화폐, 방산, 반도체 좀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시리즈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현재 파운드리 공정에 또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나머지 기타 공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세 공정의 증가에 따라서 중요성을 부상이 되고 있는 8대 공정에 들어가지 않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정하고 연마 공정인데 세정 연마 공정이 미세화로 갈수록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미세에 따른 수율 개선의 필요성이 부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미세에 따라서 세정 연마 공정에 어떤 신기술을 적용을 시키는 어떤 부분 때문에 단순하게만 여겼던 세정 연마 세정은 이렇게 세척하는 겁니다. 연마는 가는 거.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단하느냐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첨단이 아니다 했었는데 미세 공정이 되면서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했고요. 증착 공정, 이온 주입 공정까지 했죠. 그래서 요걸 다루고 세정 연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논리라고 얘기를 좀 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이온화 과정 부분들이죠. 이온 비임을 싸서 이온화 과정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유전체 만드는 부분들 좀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 세 개의 전선을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들, 금속 배선을 결국 나중에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배선 공정이 들어가는데 금속 배선 공정은 뭐 간단합니다. 똑같이 산화막처럼 먼저 코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베리어 메탈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어떤 구리나 다른 어떤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속을 통해서 전력 배선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이 이제 이 공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착을 하기 때문에 금속 배선도 증착의 한 분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기둥 효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위쪽에는 이제 금속 배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일 아랫부분에 이제 셀 트랜지스터 수십만 개 같은 트랜지스터를 이렇게까지 현재 진행이 되죠. 그리고 불이 들어오면은 1, 불이 안 들어오면 0, 1, 0, 0 이진법으로 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또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디램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마치고 중요한 것은 미세화 공정과 현재 그 세종 공정의 증가. 이제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 이온 주입 공정 가면 갈수록 중간에 클리닝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미세한 미세 물질이나 오염 물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대로 식각이 되지 않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미세하게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세정 클리닝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세정은 뭐 습식 세정, 건식 세정, 증기 세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식은 물로 하는 거, 건식은 뭐 증기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습식 세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계열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염기성 물질, 그다음에 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 요소로 하는 것도 있고 황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산이나 불산을 통해서 뭐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기세척기처럼 아예 물통에 담가서 흔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세척하는 방법 있고 하나는 돌아가는 원판에 어떻게 보면 케미컬 떨어져서 이게 확산이 되게 하는 방법. TV에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딥 방식, 그다음에 베스 방식하고 스프레이 방식 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습식 세정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미세한 회로로 이렇게 파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세해서 습식 세정이 약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은 여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액체가인 기체로 하는 것들이 요새 대세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오른쪽에 그림 보셨다시피 제대로 너무 미세해서 온자단위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습식이 이 안까지 현재 차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건식 세정이 대세로 많이 이렇게 겸용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 레이저 방식, 뭐 드라이어스 방식, 자외선, 플라즈마 방식, 뭐 아르곤 에어로졸 방식, 플라즈마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레이저 방식 이런 것들도 새롭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도용이 현재 수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정은 중요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연마공정. 연마공정은 현재 CMP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를 보면 포토공정, 증착공정, 확산공정, 이온주입 확산공정 다음에 마지막 금속 배선하기 전에 CMP를 하는데 증착공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죠.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증착을 했을 때는 이런 울퉁불퉁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제대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CMP 공정이 증착이 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연마 공정은 현재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 슬러리를 떨어뜨려서 하는 그런 공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뭐 이 형식은 비슷합니다. 거의 맷돌의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연마 공정이 여러 가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HABM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쌓는데
현재 웨이퍼 두께가 얇아야 되니까 다 제조하고도 뒷면을 더 갈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의 두께를 계속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연마 공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마 공정이 갑자기 떡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증착을 하고 나서 먼지, 이 홈, 그러죠? 약간 덜 된 증착 이런 부분들을 위에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싹 갈아내는 작업들 필요해 보이겠죠. 그래서 연마 공정이 갑자기 중요도가 급상승화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HBM에서 하이브리드 공정에서 왜 연마 공정이 중요하느냐? HBM 이렇게 붙였을 하이브리드로 붙이는 게 대세인데 숄더볼을 하지 않고 숄더볼 이 굴을 넣게 되면 공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리와 구리를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착하려면 딱 달라붙어야 되죠. 이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뒷면을 이렇게 갈아서 다시 증착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HBM의 하이브리드 공법, 숄더볼 없애는 압착 공법에서도 또 필요하다. 그래서 연마의 대세가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HBM의 엉뚱한 수혜주가 연마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기타 공정이었습니다. 미세 공정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공정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미세 공정이 늘어나면서 각 분야에서 또 잘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들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 뭐 금속 배선하고 세정하고 연마 세 개를 배웠는데 세 개를 한 번에 좀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성하고 캐시텍인데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금속 배선 공정에서 금속 배선을 하기 위한 어떤 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후성하고 캐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마 세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성은 반도체 배선 공정용 금속 배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착 가스를,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가스를 생산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쪽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금속 배선에 관련된 장비나 소재는 국산화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을 해야 되고 유일하게 관련된 부분이 후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마 공정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표적으로 캐시텍입니다. CMP 장비의 소재 국산화 둘 다 좀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일시로 빠졌지만은 계속 버티기 해주면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캐시텍을 현재 골랐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후성 같은 경우는 불소 화합물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다음 캐시텍은 삼성전자와 최근에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캐시텍입니다. 네. 네, 캐시텍은 단순한 연마 공정이 현재 첨단 공정으로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많이 들어가고, 또 전공정 소재별 비중을 보더라도 CMP 슬러리와 패드 이게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반도체 소재 쪽에 해당이 되죠. KCT는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국산화를 현재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KC텍을 고를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KC텍을 고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백사이드 BSPD에 뭐 이렇게 좀 되는데, 아무튼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BSPD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때는 여기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전력 배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은 위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이제 전력이 들어야 되니까 바로 아래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재 웨이퍼 아래쪽에서 구멍을 뚫어서든 어쨌든 간에 전력 배선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더 아끼는 그런 새로운 부분인데, 이때도 또 필요한 건 뭡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 관련된 부분으로 부상이 되면서 KC텍이 새로운 신기술주로 부상화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연마제는 무조건 KC텍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신기술주가 또 이 상용화되면은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KC텍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KC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장비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전문가님, 내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네. 장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제우스입니다. 아, 네. 네, 제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우스를 골랐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미세 공정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중요하지 않는 8대 공정 밖에 있는 세종공정, 연마공정인데, 세종공정이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에 이어서 반도체 분야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정의 종류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통으로 해서 식기세척기처럼 통으로 한번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고, 하나의 웨이퍼에서 이렇게 돌려서 전축 판처럼 돌려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확산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겠죠. 모두 다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반도체 공장을 지면서 많은 로봇을 납품을 했던 유통 대리점 역할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도 진출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요거를 뭐 이렇게 세척기처럼 한 번에 웨이퍼를 통으로 해서 세척하는 방식, 요거도 국산화를 했고요. 하나로 TV에 많이 보았을 겁니다. 스프레이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확산되는 요것도 국산화에 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현재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각종 이런 그 현재 세정 장비 어떤 풀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완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회사에서 특장점이 뭐냐면은 범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설도벌을 만드는 공정에서 세정 기법을 응용을 좀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정은 아니고 식각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세정 공정을 응용한 건데, 요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어드밴스 패키징이 있죠. 에칭 기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PR 리부머, 이제 포토레시스트를 없앤다 하는 거 개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숄더볼을 만드는 후공정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 간단하게 선행 학습을 해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숄더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숄더볼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볼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하는 방식이 있고, 현장에서 볼을 만드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만들어서 요걸 프린트를 제거하고 이거를 녹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공정 이걸 세정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첨단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뭐 차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고점에서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다가 한번 크게 반등했다가 눌림을 받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M자형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지금 매수가는 종가 정도 되고요. 손절가는 한 12,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1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세정 장비는 무조건 제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중국, 가상화폐, 방산,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기타 공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제우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